새벽부터 준비한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 현관문을 조심히 여는 순간 안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73세 최정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걱정 마. 시어머니 그 단독주택 결국 우리 거야.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선 정임의 손에서 반찬을 담아온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참고 살았던 어머니가 우연히 듣게 된 며느리의 본심. 이 순간 이후 정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3세 최정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 5년째 혼자 사는 일상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애들 반찬이나 해다 줘야지.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전날 장봐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금치, 멸치, 두부, 고추. 정임은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시금치를 다듬으며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쁠 텐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소연이 요리를 잘하면 좋으련만 늘 바쁘다며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고 시금치 무침을 하고 두부조림까지 3시간이 걸려 반찬 4가지를 완성했습니다. 반찬통에 담으며 정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이준호 엄마라는 이름보다 정임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반찬을 다 담고 나니 8시가 넘었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정임은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만 갔습니다. 미안한데 반찬 좀 갖다 줄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반가워했는데 요즘은 연락조차 피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먹어야 하니까. 정임은 장바구니에 반찬통을 담았습니다. 손에 늘 들고 다니는 낡은 장바구니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 섞인 파마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정리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문을 잠그고 나서며 정임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0층 높이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임은 장바구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반찬통이 흔들리지 않게 꼼꼼히 챙겼습니다. 503호. 아들 이준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혹시 자고 있을까요? 주말 아침인데 깨우면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 적어둔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급할 때를 대비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임은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안쪽 방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며느리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신발을 벗다 말고 멈췄습니다.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언니. 소연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반찬 봉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장에 기대어 숨을 죽였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정임의 귀에 들린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그 단독주택 말이야. 정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임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발걸음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위치도 되게 좋잖아. 요즘 그 동네 집값 엄청 올랐다며? 정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응, 나도 찾아봤어. 재개발 확정됐다더라.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며느리가 알아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그 집은 결국 우리 거야. 그 한마디가 정임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렸습니다. 반찬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황급히 손으로 장바구니를 꼭 잡았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릴까봐 숨소리마저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보여야지 뭐. 조금만 참으면 돼. 정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 명의로만 넘기면 다 끝나는 거야.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명의로 집을 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별로 말도 없으실 거 아냐.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가 늘 참고 산 게 이렇게 보였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얘기 나오면 그냥 요양 문제 꺼내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반찬이 든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있는 걸 들키면 곤란했습니다. 황급히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박소연이 방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세련된 홈웨어 차림이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초인종 안 누르셨어요? 소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임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자고 있을까봐 비밀번호로 그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얼마나 놀랐어요. 인사라도 하시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밝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소연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찬 좀 해왔어. 겨우 말하며 장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과장되게 좋아했습니다. 우와,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항상 감사해요. 그 환한 미소가 정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진짜. 소연의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그 말이 진심이었구나. 정임의 속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와 짧게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집은 결국 우리 거야.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탈 기운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반찬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정임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정임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정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 정임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집와서 지금까지 50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정임은 자기 의견을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나?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임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 참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밤이 되었지만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 명의로만 넘기면.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마련한 이 단독주택. 낡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집을 며느리가 노리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보여야지.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며느리의 친절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임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70대 후반의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거 다 알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할머니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나 어떡하면 좋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자기가 느낀 배신감을. 할머니는 정임의 등을 토닥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정임아, 이젠 내가 살아야 해.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지 말고. 할머니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 알겠어? 이웃 할머니가 돌아간 뒤 정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모든 게 이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을 정말 넘겨야 하나? 정임은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잖아.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젠 자기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일주일이 지난 뒤 정임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와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집 재산 문제로 상담받으러 왔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도, 자기가 느낀 불안감도.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키셔야죠. 변호사가 여러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생전 증여의 문제점, 후견인 지정, 거주권 설정. 정임은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의 권리예요. 변호사의 말에 정임은 힘을 얻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어. 그날 저녁 정임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집 문제로. 정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집 문제요? 무슨?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내 아내도 같이. 알겠습니다. 아들은 의아해하는 듯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세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 웃음을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앉아라.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임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가 오늘 할 말은 이 집에 관한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번 주에 내 집에 반찬 갖다 줬잖니? 네, 감사했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들었어. 내 통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얘기하더라. 결국 너희 거라고. 아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 박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그 단독주택, 위치도 좋고 집값 많이 올랐다고 했지.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 명의로만 넘기면 다 끝난다는 말도 들었어. 아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준호야, 넌 알고 있었니? 정임이 아들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내 아내만 계획하고 있었던 거네. 정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그냥 친구랑 농담으로.
농담? 정임이 소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잘 보여야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것도 농담이었어? 정임의 말에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 말도 못하실 거다는 것도? 소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집은 자연스럽게라는 말까지 들었어. 그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이게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말이야. 정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랑 30년 전에 마련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허름한 집밖에 못 샀어. 하지만 우린 이 집이 좋았어. 준호는 조용히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너랑 내 동생이 자랐고 내 아빠가 마지막까지 계셨던 곳이야. 정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재개발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임이 돌아서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이야. 추억이고 남은 삶의 전부야.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너희가 갖겠다고? 정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준호는 자기 잘못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내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넌 항상 그랬어, 준호야. 정임이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착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정작 중요한 건 못 봐. 엄마, 내 아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몰랐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 전화 한 통 없고 반찬 갖다 줘도 인사 한마디 없고. 정임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참았어.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정임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임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넌 지금도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야. 정임이 소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들켜서 미안한 거지.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날 우연히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넌 계속 그렇게 계획했을 거 아냐?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늙고 힘들어지면 요양원 보내고 집은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지. 정임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봐. 내가 틀렸다고. 하지만 소연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연아 넌. 준호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본 모습을요. 정임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언장이야. 준호와 소연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거야. 당연한 거지. 정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정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을 너희한테 주진 않을 거야.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집은 매각해서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정임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해.
정임이 소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너무해?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정임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엄마 외로운 줄도 모르고 지냈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것도 전화로만. 정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매일 외로웠어. 반찬 만들어서 너희 집에 갖다 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걸 보고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 정임이 소연을 보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준호와 소연은 한참 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정임은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정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정임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좀 살아볼까? 창밖을 보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네. 정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매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로 소연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 저희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언제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천천히. 엄마도 생각 좀 해야겠어.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요가 수업도 듣고 노래 교실도 다녔습니다.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정임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정임의 말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뭐,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죠. 할머니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복지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집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기부하고 오래된 가구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혼잣말을 하며 정임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커튼도 새 것으로 달았습니다. 집이 환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어머, 정임아.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치? 나도 기분 전환 좀 해야겠다 싶어서.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할머니가 정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 와? 응, 가끔. 근데 나는 천천히 생각하려고.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정임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들어와. 정임은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소연이랑 상담받고 있어요. 부부 상담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저희 관계도 돌아보고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배우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정임은 조금 놀랐습니다. 잘하고 있네. 엄마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엄마. 넌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온 거니? 아니면 집 때문에 온 거니?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집은 상관없어요. 진심이니? 네.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자주 찾아뵐게요. 소연이도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그래. 천천히 지켜볼게.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네, 엄마. 이 집은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엄마가 결정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며칠 후 소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정임은 놀랐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정임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어머님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행동으로. 정임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난 내가 미운 게 아니야.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지 실망했을 뿐이야. 정임의 말에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딸처럼. 어머님. 근데 넌 날 그냥 이용할 사람으로만 봤더라. 정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내 선택이야. 정임이 소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면 마음을 바꿔야 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소연이 돌아간 후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리를 둬야 할까요? 정임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희생하며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제 내 인생이야. 정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 늦었지만 나를 찾은 것 같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차분한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저녁. 그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소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임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화? 네.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거 있더라고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말에 셋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에 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임은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정임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꼬박꼬박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니,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작은 관심들이 쌓여갔습니다. 정임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어느 날 소연이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임은 놀랐습니다. 소연이 요리를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반찬을 맛보니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정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임은 복지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혼자 사는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도시락을 받는 할머니의 미소가 정임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봉사를 하며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혼자 사는 게 외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2박 3일. 바다를 보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임아, 요즘 진짜 젊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임은 자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정임은 집을 더욱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고 거실에 예쁜 그림도 걸었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예쁘지? 혼잣말을 하며 정임은 웃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정말로 자기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곳. 정임은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책을 읽거나 모든 게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거구나. 정임은 비로소 자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아니면 저희가 갈까요? 너희 집으로 갈게. 정임은 대답했습니다. 추석 당일 정임은 간단한 선물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반찬을 잔뜩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집안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준비했니? 네, 어머니. 제가 해봤어요. 소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니 정성껏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맛있겠다. 셋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행이에요. 준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그날 제 통화 듣고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배신감도 느꼈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정임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난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눈치 보고 참고. 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잖아.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론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정임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처럼까진 아니어도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네, 어머니. 준호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임은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정임의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반찬을 들고 간 날 나는 가족을 다시 배웠어.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았어. 정임은 자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73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기 자신이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정임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정임의 노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배려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배려만 하는 사람인가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